어릴 적 눈앞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평생의 보금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지셨을 때 어린 나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트라우마는 내 가슴 깊숙이 뿌리내려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나는 악착 같았다. 남들 놀 때 공부했고 남들 쓸 때 아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번듯한 직장 대신 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하며 발품을 팔았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경매에 뛰어들고 낡은 빌라나 아파트를 사들여 직접 수리하며 가치를 높였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미루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오로지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매달렸다. 아내를 만난 후에는 둘이서 함께 뛰었다. 아내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돈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고 나는 40이 넘기 전에 서울 외곽 신도시에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주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물론 건물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검소했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 내게 이 재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궈낸 성취의 증표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줄 안정적인 미래 그 자체였다. 우리 가족은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동이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는 단란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았다. 나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고생을 견뎌냈다고 생각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 중 하나인 103동 504호에는 최미영 씨가 살고 있었다. 40 중반의 싱글맘인 그녀는 딸 최유나 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504호는 내가 결혼하기 전 가장 처음 내 힘으로 장만한 아파트였다. 최미영 씨가 입주할 당시 나는 그녀가 싱글맘이라는 사정을 듣고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주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녀와 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는 성실한 세입자였다. 가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연락했고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원만하게 지내왔다. 최미영 씨의 딸 유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최미영 씨는 딸에 대한 자랑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 유나가 이번에 꼭 서울대에 갈 거예요. 엄마 닮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요.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에 수리할 곳이 있는 줄 알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504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최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살게 해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감사 인사 뒤에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사실은요, 우리 유나가 이번에 정말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S대 아시죠? 거기에 붙었지 뭐예요. 그녀의 얼굴에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S대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기에 그녀의 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나가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학비랑 생활비예요. 장학금을 받긴 했는데 등록금의 10%도 안 돼요.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는 고등교육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혹시 임대료를 잠시 미뤄달라고 하려나 싶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최미영 씨의 다음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 죄송한 부탁인데 혹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504호를 팔아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내 집을, 그것도 내가 가장 처음 장만한 소중한 집을 팔아달라고? 그것도 자기 딸 학비를 대기 위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장님,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팔면 우리 유나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파트 여러 채 있으시잖아요. 이건 하나 없어져도 크게 타격 없으시잖아요. 그녀는 진지했다.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었다. 최미영 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왜 제 아파트를 팔아서 최미영 씨 딸 대학 학비를 대줍니까?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제발요. 이게 우리 유나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른 데서는 돈 구할 데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 아파트 팔아주시면 유나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꼭 갚는다고 했어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최미영 씨, 이 아파트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건데요. 그리고 최미영 씨 딸 학비 문제는 최미영 씨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저한테 그 책임을 넘기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침착하려 노력하며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내 생계와 직결된 자산이며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딸이 비싼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형편에 맞는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등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사장님밖에 없어요. 사장님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이 아파트 하나 파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세요? 우리 유나 앞날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있었다. 자신의 절박함을 무기로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최미영 씨,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가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최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내게 전화하고 문자하며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애원했다. 심지어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임대료 납부를 중단했다. 한때 원만했던 임대인 임차인 관계는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녀는 내가 소유한 아파트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거절은 이기적이고 딸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나는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임대료를 받지 못해 재정적 손실까지 입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나는 그녀에게 임대계약서를 언급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최미영 씨가 우리의 분쟁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를 싱글맘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비정한 건물주로 묘사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돈이 아주 많으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는커녕 딸의 꿈을 짓밟으려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냈다. 싱글맘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녀의 처지에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미영 씨는 온라인 공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은 온통 나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어 못 가게 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며 그 모든 책임이 돈 많은 건물주인 나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싱글맘의 간절한 부탁을 잔인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임대료까지 받으려 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순식간에 소문은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사람들은 최미영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 기울이며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돈이 많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파트 하나 팔아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저러느냐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순식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전체가 고립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내는 직접 최미영 씨를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다. 아내와 최미영 씨가 만난 날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내는 최미영 씨에게 차분하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재산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녀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최미영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만나자마자 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돈 많은 사모님이시니까 제 심정 이해 못하시겠죠. 사장님은 돈이 썩어날 텐데 왜 우리 유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라며 흥분했다. 아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녀는 사장님이 아파트를 팔아주시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기적인 부자들 때문에 우리 유나가 피해를 본다는 말만 반복했다. 대화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돌아왔고 이제 대화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최미영 씨가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최미영 씨 딸의 학비 문제를 해결해 줄 여력이 있는데도 이기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반면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자산을 일구었는지 아는 일부 이웃들은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최미영 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나와 마찬가지로 황당해하며 내가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힘들게 쌓아올린 내 명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론은 둘로 나뉘어 매일같이 시끄러웠다. 일부는 최미영 씨에게 동정표를 던졌고 일부는 나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으로 일군 내 재산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미영 씨는 멈추지 않았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내 아파트에 살면서도 나를 공감 능력 없는 사람,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고 딸 유나의 간절함과 대학 진학을 위해 유나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강조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개인적인 분쟁은 순식간에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최미영 씨의 거짓 주장과 소문은 우리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최미영 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고 와서 내 아빠 때문에 유나 언니 대학 못 간대. 너네 아빠 돈 많으면서 왜 그래? 같은 말로 아이들을 놀렸다.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최미영 씨가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나의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야 했다. 나는 부동산 분쟁 및 임대차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인 김민준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최미영 씨의 행동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임대료 미납 또한 계약 위반이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즉시 최미영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밀린 임대료를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법적 싸움의 첫 단계이며 최미영 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미영 씨는 내용 증명을 받고 당황한 것 같았다. 내게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자 문자를 보내왔다.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요. 나는 짧게 답장했다.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후회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미영 씨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최미영 씨가 주장하는 모든 허위 사실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이 싸움은 길고 지루할 것이 분명했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김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최미영 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다.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온통 협박과 추가적인 명예훼손성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딸의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실을 왜곡하며 나를 파렴치한 임대인으로 몰아갔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명백히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최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 분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지만 법적 절차가 길고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나는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때는 임대료를 깎아주며 도왔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드는 적이 되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법정에 서는 것은 결코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다. 특히 내 세입자였던 사람과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다. 최미영 씨에게는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녀의 압력에 굴복하여 나의 재산을 팔 수는 없었다. 나의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싸움을 해낼 작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양측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다. 최미영 씨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딸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불쌍한 싱글맘으로 연기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최미영 씨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내가 소유한 이 아파트가 딸의 명문대 꿈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강조했다. 최미영 씨의 증언은 감정에 호소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싱글맘으로서 겪었던 희생, 오랜 시간 일하며 딸을 뒷바라지했던 과정, 딸의 성공을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학금과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밤늦게까지 투잡을 뛰었던 사연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내내 최미영 씨 측 변호사는 나를 돈 많은 비정한 건물주로 몰아갔다. 내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세입자의 사정은 외면하고 어린 학생의 꿈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내가 최미영 씨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악용했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최미영 씨가 증인을 내세웠을 때 일어났다. 그녀가 가족처럼 가까운 이웃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증언대에 섰다.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 증인은 최미영 씨와 내가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내가 최미영 씨에게 아파트를 팔아 딸의 대학 학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나는 그 노골적인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즉시 그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대화는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먼저 최미영 씨와 내가 아파트를 팔아 학비를 대주기로 약속했다는 대화를 들었다는 이웃을 상대로 면밀한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의 기억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그 대화가 오갔다는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를 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요구했다. 증인은 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당황하며 일관성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대화 내용,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반대 신문이 계속될수록 증인의 증언은 점점 더 흔들리고 신뢰를 잃어갔다. 최미영 씨 측의 주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김 변호사는 내가 최미영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약속이 있었다는 시점에 주고받은 이 메시지들에는
아파트를 팔아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최미영 씨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만 존재했다. 게다가 우리는 최미영 씨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사는 다른 세입자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분은 최미영 씨가 주변 다른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 임대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다. 김 변호사는 주변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여 최미영 씨의 임대료가 얼마나 저렴했는지 입증했다. 김 변호사는 최미영 씨가 주장하는 약속에 대한 어떤 서면 또는 전자통신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최미영 씨가 이미 상당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다른 세입자의 증언을 근거로 최미영 씨 측 증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최미영 씨가 고의적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했으며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김 변호사는 최미영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과 메시지 기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는 나를 비정하고 인정 없는 건물주, 딸의 꿈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과 노골적인 허위사실로 가득했으며 공동체의 동정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최미영 씨가 자신을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불쌍한 엄마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아파트를 팔도록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변호사는 최미영 씨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중 일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작성한 것으로 최미영 씨가 퍼뜨린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 댓글들은 그녀의 처지에 대한 동정부터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소셜미디어 증거 외에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최미영 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 학교 상담 선생님 또는 아이들의 진술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며 자신들을 놀리고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최미영 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우리 아이들이 겪은 괴롭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야기는 단순히 나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을 넘어 우리 가족의 행복에 직접적인 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증거 제시를 통해 최미영 씨의 행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법적 절차가 계속되면서 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은 진실을 밝히고 나에 대한 허위 주장을 폭로했다. 법원이 조작된 상황을 꿰뚫어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결코 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가족 친구를 내세워 상황을 조작하려 했던 그녀의 시도는 면밀한 조사 아래 무너졌다. 구체적인 증거의 부족과 증언의 일관성 없음이 그녀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철저히 검토한 후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발표했다. 판사는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안도감에 크게 숨을 쉬었다. 판사가 모든 근거 없는 주장들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최미영 씨는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의 명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는 밀린 임대료와 추가적인 벌금까지 포함되었다. 또한 판사는 최미영 씨가 나나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이상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나의 행동과 재산을 보호할 나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법적 싸움이 끝났을 때 나는 변호사 옆에 앉아 패배한 얼굴을 하고 있는 최미영 씨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그녀의 딸 유나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다. 그녀의 꿈이 엄마의 자격의식 때문에 위태로워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을 맺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과 같았다. 나는 이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집과 우리 가족의 생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힘든 여정 동안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우리 가족이 겪던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은 엄청났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업데이트 4.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접근 금지 명령은 최미영 씨의 입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나의 명예에 입은 상처에 대한 약간의 위안이 되었다. 최미영 씨와 그녀의 딸은 내가 내보낸 퇴거 통지서에 따라 결국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다. 그들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겠지만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딸 유나가 교육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 약간의 연민을 느꼈지만 결국 그녀의 엄마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그들 가족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최미영 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명예훼손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해야 했다. 그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 그들 가족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딸 유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사과 연락이 왔을 때였다. 유나는 항상 착한 아이였고 나는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가 나에게 허위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엄마가 공개적으로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 그녀가 나에게 연락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메시지는 엄마의 행동과 그 결과로 가족에게 닥친 일에 대한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인내와 이해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엄마의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도 해를 끼쳤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또한 가족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했으며 자신은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엄마에게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잘못된 자격의식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녀의 모습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학업에 행운을 빌어주었고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있겠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최미영 씨와 그녀의 딸이 더 이상 내 아파트에 살지 않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새로운 평온을 되찾았다. 과거의 허위 주장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괴롭힘의 무게가 사라졌다. 우리는 학교 측과 대화하여 아이들이 겪었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제 나는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며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를 바라본다. 저 건물들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향한 나의 헌신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내가 부당함에 맞서 싸워 지켜낸 정의의 증표이기도 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낼 용기가 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을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비추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의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최미영 씨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그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녀의 불쌍한 싱글맘 프레임에 동정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동안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십거리로 옮겨갔다. 하지만 나의 이름은 한동안 돈 많은 건물주라는 꼬리표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김 변호사는 판결 후에도 몇 가지 절차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미영 씨가 손해배상금과 밀린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다행히 그녀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는지 판결에 따른 금액을 기한 내에 모두 지불했다.
물론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겠지만 자업자득이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의 학교에 최미영 씨의 명예훼손과 법정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겪은 괴롭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을 괴롭혔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더 이상 아빠 때문에 놀림받는 일은 없었다. 솔빛마을 아파트 103동 504호는 최미영 씨가 나간 후 한동안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처음으로 내 힘으로 장만한 집. 내게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과거의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상징이었다. 그 집이 최미영 씨의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에 위협받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씁쓸했다. 나는 김 변호사와 상의하여 504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임차인을 더 신중하게 선택했다.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며 인성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더 조심스럽고 경계심 많게 만든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젊은 신혼부부였다. 그들은 504호가 깨끗하고 넓다며 만족해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아파트를 내어주면서 나는 비로소 최미영 씨와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나의 재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 나는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최미영 씨의 딸 최윤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 딸에게서 연락이 오다니.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읽고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최미영 딸 최윤아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 듣고 엄마가 사장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사장님과 사장님 가족분들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장님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 제 엄마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길었다. 그녀는 엄마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사장님은 그저 사장님의 것을 지키려 하셨을 뿐인데 엄마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재판 후 엄마와 진지하게 대화했으며 더 이상 사장님께 기생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비싼 S대 대신 집 근처의 국립대에 진학하여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사장님,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제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나의 메시지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엄마와 달랐다. 엄마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강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잘못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대견했다. 나는 잠시 고민한 끝에 유나에게 답장을 보냈다. 유나 씨, 연락 고맙습니다. 유나 씨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으려 합니다. 유나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 유나 씨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것만 전달하면 충분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유나라는 젊은이가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최미영 씨는 그 후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자격의식과 거짓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아내와 나도 더 이상 불안감에 떨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나는 가끔 어린 시절 집을 잃었던 꿈을 꾼다. 불안하고 무력했던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하지만 이내 깨어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땅, 내가 지켜낸 나의 집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의지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정의의 상징이다. 최미영 씨 사건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며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격의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살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에 저녁 노을이 드리워졌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곳이 바로 나의 보금자리였다. 내가 지켜낸 나의 성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최미영 씨와 관련된 사건은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물론 나를 향한 일부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평범한 임대업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았다. 김 변호사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그는 최미영 씨가 판결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었다. 그저 더 이상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이들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아빠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내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최윤아 씨와는 그 후로 몇 번 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나 엄마에 대한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건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는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회였다. 솔빛마을 아파트 103동 504호에는 새로운 신혼부부가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들이 이사 올 때의 설렘과 행복해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아파트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최미영 씨와의 불쾌한 기억이 더 씌워지지 않기를 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의 아파트들을 관리하며 살아간다. 나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재산에 집착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가지고 있음을 넘어 지켜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거짓과 싸워 진실을 밝히고
나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다. 자격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나는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준 법과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소수의 이웃들도 있었다. 나는 나의 집을, 나의 재산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정신적인 승리였다.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에 봄이 찾아왔다. 아파트 화단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친구들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그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이유가 바로 저 평화로운 풍경로 덕분에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일군 나의 것을 지켜나갈 것이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진실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이다. 최미영 씨 사건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부는 은행 잔고나 부동산 개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용기에 있다는 것을. 여름이 오고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는 녹음으로 우거졌다. 최미영 씨 사건은 이제 거의 완전히 잊혀진 과거가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나를 향한 수군거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가끔씩 최윤아 씨에게서 안부 메시지가 오곤 했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성적도 좋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엄마의 잘못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을 망치는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계기로 삼는 그녀의 모습이 대견했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분명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와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에 더 신경 썼다.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힘썼다.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부당함에 맞설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랐다. 최미영 씨 사건을 통해 아이들 또한 세상에는 부당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 경험이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조언자로서도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내가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 단순한 운이나 법률 기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용기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과 자부심을 주었다. 나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임대 관리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단순히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최미영 씨와 같은 사람에게 휘둘릴 생각은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갖추고 싶었다. 솔빛마을 아파트 103동 504호의 새로운 임차인 부부는 곧 예쁜 아기를 낳았다. 아파트 단지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내가 지켜낸 그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행복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집은 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였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안정을 누리며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겨낸 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이기도 했다. 나는 가끔씩 최미영 씨를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까?
딸 유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의 자격의식이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것이다.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가족과 함께 내가 지켜낸 나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에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솔빛 마을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었다. 최미영 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 사건은 이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킨 경험이었다. 최유나 씨와는 여전히 가끔 연락했다. 그녀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었고 전공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꼭 나에게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답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과거의 괴롭힘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큰 상처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며 옳지 않은 일에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배운 듯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싱글맘 등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 최미영 씨 사건을 통해 나는 돈과 재산이 단순히 개인의 안정을 넘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최미영 씨 사건 같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 때문에 선의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의 103동 504호는 이제 신혼부부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행복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가끔 그 아파트를 올려다본다. 그곳은 한때 탐욕과 갈등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삶과 같았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이제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나의 삶. 나는 나의 집을 사랑한다.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과 함께 지켜낸 소중한 것들이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다.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내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고 행복했다. 최미영 씨 사건은 나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나의 노력과 가치를 믿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세상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안다. 나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역사이고 나의 투쟁이며 나의 승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나의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솔빛마을 아파트 단지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싹이 돋아나고 아파트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다.